존경하는 임태호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 김문수 도지사, 김생곤 교육감, 언론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의당 고양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승 의원입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유승승식을 하는 생물종들은 미생물들의 무차별적 공격에 대한 종족 보존의 전략으로서 암수의 유전자 혼합을 통한 다양한 유전자 풀의 형성을 채택하여 오늘날까지 생존해오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유효한 전략인가는 오늘날 조류독감을 포함한 가축의 집단 폐사로 이어지는 가축 질병을 통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정작 조류독감을 전염시키는 7세대는 집단 폐사의 현상을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은 한 마리에게 치명적인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전염되면 거의 전체 닭이 죽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는 철새는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잡종이 형성되어 유전자의 풀이 형성된 반면 양계장의 닭은 거의 북제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사육 방식에 따라 개체들이 거의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 마리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전체 개체에게 치명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암수를 통한 무작위적 교배로 인한 다양한 유전자 풀의 형성 전략은 종의 생존에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것이지만 한 가지 매우 나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적 유전자의 결합 과정에서 최악의 인자들의 결합으로 인한 열성 분절이 발현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성 인자의 발현이 바로 선천성 장애라고 하는 형태로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즉 선천성 장애는 우리 누구나 겪을 가능성이 있는 장애이며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대신에 황구성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장애인은 나 대신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매우 숭고한 신앙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개인의 결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숭고한 신앙심을 가지는 것이겠지만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이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천성 장애인의 문제에서는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신령도 신앙도 아닌 팩트의 문제, 사실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어떤 장애인이 있다면 그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대신해서 장애를 이룬 것이라고 말해서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선천성 장애뿐만 아니라 후천성 장애도 선천성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로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장애이건 사고로 인한 장애이건 인간 개인이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일정 수준의 질병과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 총수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 총수에게도 폐암과 같은 질병이 찾아와 폐를 절제하는 등 신체적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공적 지원과 보호는 공적 자금 투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 대신 장애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증 지적 장애 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 통합수용 프로그램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남부청과 북부청을 합하여 겨우 2,48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증 지적 장애 아동들은 신체는 정상이지만 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고를 당해 수시로 다칩니다. 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 통합하여 수용하면 일반 아동들은 장애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장애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확립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엄청나게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 내 경증 지적 장애 아동들과 그들 부모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어버렸습니다. 이는 가장 낮은 곳으로 뜨겁게 봉사하겠다는 김문수 도지사의 도전 철학과도 명백하게 어긋나는 사안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본회의는 김문수 도지사께서 이 예산의 삭감을 지시했다고는 1%도 묻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예산 지침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기계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힘없는 장애인 예산이 1차적으로 삭감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조금 전 이 예산을 복원시키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결정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여성가족 공생교육 상임위 의원님들은 상임위 예산 심의 때 꼭 이 예산을 챙겨주시며 여기를 위해서도 이 예산 반드시 통과시켜주셔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이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소외받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도전과 의정을 펼치는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